안녕하세요. 나 손 안 들기로 했는데 다시 할게요. 못 본 걸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손혜한입니다. 미술화단 뭐야?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미국 화단 데뷔하기의 손혜한입니다. 오늘은 이거 안 하려고 막 밀르다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재미없어서. 근데 경훈아, 안 할 순 없지 않니? 이게 뭐냐면요, 재판매 로얄티라는 건데요.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 있죠. 작곡하는 사람은 그 곡이 한 번씩 틀어질 할 때마다 자기네가 저작권료를 받죠. 근데, 미술가든 사람들이 그림 보러서 눈 깜빡깜빡 할 때마다 돈 받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우리는 팔고 나면 미술가들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작권은 있는데 다른 장르의 저작권이 계속 수입을 창출해 주는데 미술가들은 저작권은 나한테 있는데 그림 자체는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수익을 창출해 주질 않아요. 굉장히 비싸게 팔려도. 비싸게 팔려도. 왜냐면 맨 처음에 나한테 사갈 때 그렇게 비싸게 안 사갔거든. 내가 맨 처음 팔은 사람한테는 나는 싸게 팔았단 말이지. 근데, 그러니까 지금 유명해가지고 지금 막 작품이 비싸게 팔리는 사람은 좋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맨 처음 팔 때는 다 싸게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작품을 샀던 사람들이 나중에 값이 올라가지 팔 때 우리는 아무 혜택이 없죠. 그 리세일 로얄티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캘리포니아에서 맨 처음 이 법을 만들었을 땐 취지가 이거예요. 어려운 작가들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작품을 팔았는데 맨 처음 사간 사람이 작품을 판매할 때 그 차액의 5%를 작가한테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원에 샀다가 만약에 10,000원에 판다. 나 계산 안 되네. 1,000원에 샀다가 1,000원에 뭐 매치 9원 그런 건 안 할래. 1,000원에 샀다가 10,000원에 팔면은 9,000원에 이익이 났으니까 거기에 5%면 얼마야? 450원? 450원을 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팔 때 싸게 팔은 그 작가한테 올라간 값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그 작가를 위해서 주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캘리포니아의 법인데, 그러니까 이 법이 캘리포니아에서 생겼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돼가지고 사실 저도 그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1년에 크리스테고 서드비하고 이베이 경매에서 이 작가들의 작품이 팔렸는데 그 물건을 판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판매자가 옥션에 넣어서 뉴욕에서 경매가 된 거죠. 뉴욕에서 경매가 됐는데 이분들이 이 리셀 로얄티를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 고소를 했어요. 캘리포니아의 법에 의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작품을 판 판매자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으면 그것이 어디서 팔리든지 간에 그 첫 판매에서 5%를 작가한테 주어야 되는데 만약 작가를 못 찾으면 그것이 캘리포니아 아츠 카운슬이라는 게 있어요. 예술국. 거기다 맡겨놓아야 되고, 그렇게 맡겨놨다가 상속자를 못 찾고, 뭐, 영 못 찾으면은 캘리포니아 공공아트 기금으로 간다. 그게 이제 법으로 돼 있는데, 뉴욕에서 이것이 돼가지고, 이제, 재판이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이제 캘리포니아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주게 됐었는데 이것이 고등법원 대법원 가면서 이게 어떻게 변질됐냐면은 캘리포니아 법이 왜 캘리포니아 밖에 있는 주에
영향을 끼치느냐, 그것이 위헌이 아닌지 또 재판이 들어가고, 막 이게 지금 재판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지막에 있었던 재판에서는 그것이 위헌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 내가 리세일 재판매법에 대한 그 저작권 로열티 문제를 이제 여러분께 이걸 알리고자 하는 데는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캘리포니아에서 이 법을 만들 때는 정말 이 가난한 작가들이 싸구려로 글을 팔았다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좀 돈이 올라갔으니까 팔 거 아니야. 그때 팔 때 그 이익금의 5%를 이 작가들한테 주자. 이 사람들은 무슨 뭐 전람회 할지가 와서 보면 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혜택이 없으니까 그 취지로 만들었는데 이런 고소에 휘말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느닷없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그러면 대형 경매에서 작품이 되면은 그럼 우리가 7%를 뉴욕주에서 그러면 내는 걸로 하겠다. 전국에. 이것이 이제 어느 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걸친 법을 만들자. 연방법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러면 경매에 붙여줄 적에는 7%를 해가지고 아티스트한테 3.5%를 주고 3.5%는 뭐 어디다 준대나? 경매 회사에다 주는지 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5% 주기로 연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쓸데없이 딴 3.5%는 왜 다른 데다 주며 아티스트로서 3.5% 깎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아티스트들이 여기에 너무너무 반대하는 이유는 경매에 팔리는 작가들은 이미 부자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벌어서 리셀까지 하던 게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의 작가 20년까지 유산 상속자에게 준다는데, 경매에서 팔리는 대형 작가들은 그 상속을 많이 내달아갖고, 지금 그 집안도 다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 이 법이 만들어진 캘리포니아 법의 취지하고는 너무나 지금 배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청회가 열리고 재판이 열리고 무슨 사람들 의견을 묻고 지금 그게 계속 지금 진행 와중에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 법이 끝에 이제 일이 잘 풀려가지고 캘리포니아 법대로 적용이 된다면 참 좋은 법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또는 연방법이 생기더라도 캘리포니아는 원래 그 법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캘리포니아 법대로 하겠다가 된다면 우리 한국 작가들은 될 수 있으면 그림을 캘리포니아에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캘리포니아에 샀던 사람이 다시 이 다음에 팔 때 우리가 그 혜택을 받게 되죠. 그럼 캘리포니아 주법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대로 살아있어서 지난번에 승소했을 때는 그대로 다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다른 법에서 지금 이것이 그 위헌이라고 나와가지고. 그거는 지금 뉴욕에서 경매한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뉴욕에서 경매해가지고 이제 운동이 연방법을 만들자 해서 글로 흘러가 버린 거지, 지금.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거기 찬성한 적이 없고, 지금 캘리포니아 법을 지금 살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캘리포니아에서 뭘 하는 것이 유리하겠네, 작가들이. 근데 연방법이 만약에 통과가 돼버리면 캘리포니아도 연방법을 받아들여야 되는 꼴이 나겠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모든 작가들은 지금 이걸 다 반대하고 나서고 지금 무브먼트가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뭐 무슨 커미티마다 다르고 지금 굉장히 이것이 오래 끌고 재판도 많이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한국 작가에게 그럼 우리한테는 미국 화단에 데뷔해야 되는 우리한테는 그럼 어떤 이것이 관계가 있는가?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캘리포니아 법에 이기기를 잘 기도해 주시고 이기면 여러분들은 캘리포니아에 될 수 있으면 파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가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 2018년 12월 23일 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에 대한 교수들하고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재판매 로열티에 관한 세미나인지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보자고 모이셨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 저는 지금 이것이 얼마나 작가들한테 직결되는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사정에 걸맞는 법을 제정하는 데에 우리나라의 많은 예술가들이 이 부분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법이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미국 걸 안 빌려오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 이 정리해 놓은 것 중에 혹시 지금 여러분들께서 더 조금 보충하고 싶은 것은 캘리포니아 이게 지금 사실 현재 리셀 재판매법이 80개국에서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안 하고 있고 중국이 안 하고 있고 이런 사정이거든. 우리나라도 안 하고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미 80개국이 하고 있다고. 그런데 미국이 저렇게 연방법으로 저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지. 저거는 정말 나쁜 법이야. 예술가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부자들을 또 부자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근데 참 이상하지? 왜 좋은 의도로 된 것이 부자들 손만 넘어가면 이렇게 모든 것이 꼬여. 나는 그게 너무 슬퍼. 진짜.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캘리포니아 법에는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세일 당시에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또는 2년 이상 LA에 거주했거나 이건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조건은 캘리포니아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거나 이건 우리가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자가 샀을 때보다 더 이상 비싸게 팔 때 그 작품이 1000불 이상일 때는 이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판매자가 현금으로 안 팔아도 캘리포니아 법이 참 잘 돼 있는 게 당신이 그것을 부동산하고 교환하건 다른 동산하고 교환하건 다른 아트하고 교환하건 일단 자기가 그걸 교환해가지고 부를 축적했으면 그건 내가 5%를 받는 거야. 좋다. 그렇지. 이거 참 이 아티스트를 생각해서 잘 만들어진 법인데 거기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법까지 있었어. 내가 처음에 딜러한테 이거는 이제 요거랑 조금 다른데 첫 판매법이라는 게 또 있어. 내가 첫 판매법. 이거는 첫 리세일. 내가 사간 사람이 첫 판매하는 거고 따로 first sale 법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딜러한테 처음 팔았지. 근데 그 딜러가 10년 동안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팔면은 그 딜러가 딴 데 팔아도 나한테 값을 줘야 돼. 그러나 10년보다 안에 다른 딜러한테 팔면은 나한테 그 값을 안 줘도 돼. 이 로얄티를. 그럼 10년이라는 기준은 왜 생기지? 왜냐면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법이 왜 좋으냐면 정말 시작하는 아티스트를 위한 법이야. 그 10년 동안 있으면 값이 조금 올라갔을 거 아니야. 딜러가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10년 후에 딜러가 어디를 팔면 값이 올라갔을 거니까 그때는 이걸 내라는 거지, 작가한테. 근데 10년 이전에 다른 딜러한테 팔면 이걸 안 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 면을 생각해서 이 법이 만들어져서 나는 이 법을 만들 때 미국 살았기 때문에 이 법이 굉장히 고마웠었어. 그러니까 딜러들이 유통하는 게 아직 아니니까 정작 이제 시장에서 판매가 될 때는 그만큼의 수익을 작가한테 나눠줘라 하는 법이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 정말 판매될 때. 근데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판매될 때 5%를 주라고 해놓고 속사정은 앞으로 이것이 매번 판매될 때 작가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어. 처음 이 법을 제정했던 분들은 거기까지 밀고 못 나갔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비주얼 아티스트들한테 이런 미술 작품하는 작가들한테는 우리가 이 로얄티를 못 받는 문제에서 형평성에서 어긋나잖아. 다른 장르에 비해, 음악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잘 돼 있었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옥션 가서 팔리는 바람에 고소하고 하면서 배가 지금 산으로 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고, 우리가 곧 그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고 지금
또 여러분들이 모였다는 그 인터넷 기사를 내가 검색해보고 나서는, 아, 이것도 알리고, 우리들이 미국에 화단에 진출할 때 될 수 있으면 이 법이 잘 통과돼서 캘리포니아 법이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법이 살아있어서 그것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파는 것이 좋겠다.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법이 논의가 된다면 눈 감고 계시지 말고 귀 닫고 계시지 말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우리 아티스트들에게 정말 혜택이 되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께 많이 찾아가고 아티스트들이 협력해서 그런 의견을 모으고 개진하고 밀어붙이고 부탁하고 응원하고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해주시고 또 많이 알려주시고 나 손 흔들지 말아야지. 이쁘게 또 구독 꼭 신청해 주세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 좋은 저녁 되세요. 안녕. 밑에 손 득게 안녕.